이제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역량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을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차점 이론입니다. 우리 자료해석 시험 문제에서는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또 단일 이론으로 따지자 그러면 가장 많은 문제가 났던 곳이 바로 이 교차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차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좌단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상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좌단과 상단의 목록이 거의 같거나 완전히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표를 교차점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것과 요것이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점검을 할 것이 세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점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좌단과 상단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될 곳은 우단과 하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좌단에 대한 합계는 우단에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대한 합계는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딱 써놔버리면요. 어라? 뭐가 전입이야? 그러면 이게니까 얘가 전입이면 얘가 전입인가? 아니 얘가 전입이면 합계니까 얘가 이거를 명쾌하게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전입 숫자들이 도시들이 써져 있을 테고요. 이 도시들의 오른쪽 끝에 우단에 있는 값이 전입한 사람들의 합계고 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전출한 사람들의 합계입니다. 우단과 하단은 어떻게 쓰이느냐? 여기하고 여기 숫자를 비교해 봤는데 여기 53, 여기 55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입은 53명이 했는데 전출은 55명이 됐으니까 그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감소했을 겁니다.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우단과 하단의 의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각선의 의미입니다. 요 대각선상에도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 대각선상의 숫자는 그 지역에서 같은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내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셀에 있는 숫자들보다 요 셀에 있는 숫자들이 조금 크겠죠. 심지어는요. 이게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짜리 매트릭스라 그러면은 전체 25개의 셀이 들어가 있는데 그 25개의 셀 중에서 대각선이 5개 셀이 있는 거니까 외부에 있는 것은 20개 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의 총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20개 셀을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5개 있는 대각선에 있는 그 셀만 구해서 총계값에서 빼줘버리면 나머지 20개 셀의 움직임을 다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주로 대각선상에서 움직이는 대각선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 기본 이론 세 번째는 뭐냐면 교차점을 읽는 순서입니다. 교차점은요. 좌단에서 상단으로 읽어가는 교차점이 있고 상단에서 좌단으로 읽어가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차점들은요. 좌단, 상단 구별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표 같으면 이 도시에서 전입해서 이 도시로 전출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이 도시에서 전출해가지고 이 도시로 전입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까 이것은 굳이 순서를 따지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차점의 기본 이론 세 가지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이따 문제를 보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차점의 응용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차점의 응용이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합계가 없어요. 여기가 비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자료에서 공부를 할 적에 블랭크가 나와 있으면 그 블랭크를 구하고 간다? 아니면 그냥 간다? 제 수업 시간에는요. 미친 듯이 막 발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 멀리서 막 얘기를 하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 반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업의 질이 높아집니다. 제가 사람인지라 막 반응이 좋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수업이 멋있게 돼요.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자료 해석에서는 블랭크가 생기면은요, 그거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요구할 때 씁니다. 이게 문제가 다른 게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뭔가 블랭크가 생겼거나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상황 판단은 더 고급 지식을 물어보다 보니까 채우고 넘어갑니다. 상황 판단에서는요. 게임을 하고 내려오는데 자료 해석에서는 굳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게임하는 규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지문을 읽고 나서 필요할 때 올라가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합격값이 없다 그래서 굳이 채우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만 교차점 이론에서만큼은 채우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 100% 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점 이론 첫 번째는요. 합계가 빠져 있는 경우 채우고 간다.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수치가 합계를 제외한 모든 수치를 비율로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구성비 2단계짜리 나중에 이제 구성비 2단계가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구성비 2단계짜리 문제처럼 총계값은 실숫자고요. 가운데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비율값으로 만들어져서 총계값에다가 비율값을 곱해가지고 이 값이 어떤 값인지 파악을 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시험 문제로 변하는 경우가 응용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 3단계는요. 이건 주장을 한 지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주장을 한 지 몇 년 만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주장을 언제 했어요? 그러면 2003년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요거는 주장을 한 지 10년이 넘게 안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요게 뭐냐면 교차점표를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96년하고 97년의 모습을 좌단과 상단에다가 이렇게 96년, 97년 모습으로 표를 하나 주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비율로 98년에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나타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표를 한 번 더 그려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응용 3단계짜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추가해서 뭐가 되느냐면 교차점의 영역의 의미를 묻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 아주 핫하게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차점 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 속에서 영역을 또 찾고 그것들을 다시 X축, Y축으로 갈라가지고 4분면으로 쪼개버리고 이런 식의 만드는 문제들이 영역을 물어보는 최근 시험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교차점 이론 전체의 내용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죠? 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자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제 지금서부터는요. 문제 풀이도 같이 들어가고 이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고요. 문제 풀이하는 거는 나중에 스킬로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기관이 지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먼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문제문이 특별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주시고 지금 이 내용은 문제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만 구하면 되니까 옳은 것이니까 동그라미를 뭐 표나 그림에다가 크게 표시를 한다거나 이건 자기만의 표시를 한 다음에 표의 제목만 살짝 봅니다. 그런데 표가 2개도 아니고 1개짜리 표면은요. 굳이 제목도 세게 볼 필요가 없어요. 표가 2개나 3개가 있으면 표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표의 제목에다가 강하게 마킹이 들어가줘야 되지만 표가 하나짜리는 굳이 표에다가 마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표를 많이 안 봤으니까.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표를 조금씩 보다 보면은요. 표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물귀신처럼 표가 여러분들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방황을 하다가 내가 뭐하고 있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오래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 갑니다. 1 갑니다. A기관이 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A기관은 좌단입니다. 밭으로 분류한 대상지는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단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맨 첫 번째 1번 우단과 하단의 의미 이렇게 이론을 잡았었는데 요 시험 문제가 그대로 이제 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밭은 오른쪽 끝에 460이 있는 거고요. 그거 중 했으니까 뭐뭐 중에서 이 말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 있는 앞에 말은 반드시 분모로 쓱 내려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0 중에서 비기관이 혼합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은 비기관이 혼합물이니까 이 상단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혼합림 딱 찾으면 교차되는 셀이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60분의 30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비기관이 다시 밭으로 분류한 거니까 이번에는 상단에서 하단, 즉 하단의 의미인 밑에 합계 460을 찾아주시고요. 그 중에서 다시 또 교차되는 지점이 똑같이 30이 납니다. 이건 너무 쉬운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보너스예요. 이게 지금 1번으로 답이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왠지 너무 쉽게 답이 나오니까 혹시 이상해서 2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요.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감이 쌓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려가십시오. 그만하십시오. 1번서부터 4번까지가 답이 아니었으니까 5번은 무조건 답이니까 검토도 하지 마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00번 얘기를 해도 들을 때는 그래, 그렇지, 그렇지 하는데 왠지 4번까지 답이 안 나왔는데 5번도 혹시 답이 아닐까 몰라서 자꾸 풀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노파심이 굉장히 강한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뭐 때문에 생기냐? 문제를 풀기는 풀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것처럼 풀린 거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딱 하고 끄집어낸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역량친 겁니다.